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제8강 9월 25일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7, 8강이라고 쓴 거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9월 22일 화요일 날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프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강의 녹음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수업을 못 들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 지난 수업의 내용을 뭐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로 요약해서 오늘 초반에 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미디어와 스포츠의 상호 영향 관계라고 해서 뭐 연구 주제들도 나오고 이러는데 사실 좀 재미없어요. 네, 근데 좀 최대한 덜 지겹게 네,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책이 굉장히 잘 쓰고 교과서가 굉장히 잘 쓰고 좋은 책이긴 한데 좀 딱딱하고 지루하긴 하죠. 그래서 어, 최대한 좀 재밌게 해봅시다.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사진을 먼저 볼게요. 이 사진이 지난해 2019, 2020이죠? 아니죠. 2018, 19인가요? 하여튼간 지난 시즌 NBA 그 파이널 인지 하여튼간 포스트 시즌에 아주 절정에서 당시 토론토 랩터스라는 팀에 이 하얀색 옷 입은 팀이 토론토 랩터스인데 이 팀에 그 크와이 레너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선수인데 어디냐면 여기 보면 이 선수가 이제 크와이 레너드예요. 이 선수 잘 안 보이나요?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 이 선수 더 안 보이는데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이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카와이 레너드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슛을 했어요. 경기가 끝날 무렵에 버저비터라고 하죠. 그런 거를 던졌는데 이렇게 슛이 날아가서 이렇게 삥 날아가서 슛이 요 림을 띵 맞고 이렇게 위로 번쩍 뛰었다가 다시 튀었다가 이렇게 싹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그래서 이 아주 장면이 극적인 장면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 중계를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방송사도 중계를 하잖아요. 이 NBA 뭐 챔피언 결정전 같은 큰 게임은 그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중계 아나운서하고 해설자가 막 굉장히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광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해외 언론에 화제가 됐어요. 한국 중계방송인데 이 아나운서하고 해설자가 광분하는 것 좀 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약간 헤어 토픽식으로 그게 널리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면접을 봤거든요. 캐나다에 있는 어떤 학교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요크 아니 이제 퀘벡주 여러분 도깨비에 나왔던 퀘벡 있죠? 그쪽 동부의 캐나다 동부 쪽에 몬트리올 있고 그런 쪽 거기 있는 학교였는데 하여튼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제가 여태까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여러 학교를. 뭐 그중에 뭐 붙은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는데 뭐 거의 대부분 다 떨어지죠. 이제 보통. 근데 어, 하여튼간 면접을 그날 거의 1시간 반을 봤습니다. 전화로. 국제 전화로. 하여튼 좀 약간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싶을 정도로 오래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이 캐나다 학교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너 혹시 한국 사니까 NBA 중계 토론토 랩터스 게임 중계하는 거 직접 봤냐? 그래서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 중계 방송하는 아나운서하고 해설자의 말하자면 좀 요란스러운 멘트가 화제가 됐다는 건 잘 알고 있다. 뭐 그래서 그 얘기를 거의 한 15분 정도 했어요. 그 당시 면접할 때. 그 정도로 이게 화제가 됐던 장면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샷 클락. 여기서 이 장면이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화제가 됐던 이유는 이 보면 샷 클락이 있죠. 여기, 샷 클락. 어떤 색으로 해야 돼? 잘 보이려나?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요거 샷 클락이죠. 이게. 여전히 안 보이네요. 요거. 요게 이제 샷 클락이죠. 그래서
그 슛을 쏠 때 제한 시간을 표시하는 그 예, 시계입니다. 예. 아유, 글씨가 쓰기 힘듭니다, 이걸로. 예. 하여튼 샷클락이라는 게 이제 농구에서 생겨가지고 예. 공격 제한 시간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경기가 더 박진감이 넘쳐지고 뭐 이런 내용들 오늘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예, 그 어, 첫 장에 넣어봤어요. 예. 그때 면접했던 생각도 나고 저는 그때 면접 보고 나서 아 이거는 100% 붙었다 생각했어요. 진짜. 예. 느낌이 있잖아요. 면접 볼 때. 예. 아 이건 또 떨어졌구나. 그리고 예. 어 근데 이제 그날은 너무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 물어보는 사람도 막 굉장히 그 열의를 갖고 저한테 굉장히 그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물론 뭐 딴 사람한테도 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래서 아 이건 분명히 붙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예,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예,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그 계기이기 때문에 예, 그날 떨어진 거를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지금. 예, 하여튼간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을 해봅시다 한번. 예.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잠시 그 복습을 하기 전에 어, 합시다 복습을.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뭐 이런 걸 했어요. 뭐 이게 스포츠와 커뮤니케이션을 융합해가지고 뭐 융합이라는 말을 뭐 그 요즘에는 이제 컨버전이라는 말로 많이 컨버전스, 예, 컨버전스란 말로 많이 쓰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퓨전이라고도 했고 요즘에는 이제 뭐든지 융합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예. 학문도 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를 섞어서 예, 합니다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근무했던 학교 그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 예, 학과에서 일했는데 예, 그, 그 학교에 그 저널리즘 예, 그 언론 관계에 대한 학과가 굉장히 좋아요. 역사가 깊고 예. 그래서 그 그 두 프로그램이 이제 그 말하자면 합동 뭐 혹은 뭐 융합을 해서 그 스포츠 저널리즘 그 부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하면서 저널리즘과에 가서 이제 그걸 하면은 그 저널리즘 그 학위를 또 받고 또 반대로 저널리즘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스포츠 매니지먼트에 오면은 여기서 몇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또 이중 전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특히 그 스포츠가 이 미디어나 그뭐 언론 관련해서 이제 그 일자리가 좀 많거든요. 특히 미국도. 그래서 홍보 쪽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예. 뭐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예. 그리고 미디어화한 스포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 스포츠, 뭐 스포츠 미디어 이런 얘기를 이제 수시로 하잖아요. 이번 그 장에서도 그렇고 또 뭐 일상적으로 스포츠 미디어가 뭐 무슨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데 이제 스포츠 미디어라는 거는 어, 상당수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미디어화한 스포츠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화했다는 거는 뭐냐면 스포츠인데 예. 그 미디어에 맞게 혹은 미디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변형한 스포츠 예, 를 말합니다. 그 초창기 스포츠의 모습과 지금의 스포츠는 많이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영연방 국가들 있잖아요. 영국이나 뭐 인도, 파키스탄 등등의 국가에서는 크리켓이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거든요. 예, 크리켓 아시죠? 그 크리켓 이렇게 그 공을 던지면 뭐 그 빨래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빨래 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공을 치고 뭐 수비하고 이런 그 운동이 있습니다. 그 예, 크리켓. 근데 크리켓의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이게 예. 뭐 8시간, 9시간 걸립니다. 한 게임에.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크리켓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이거 도대체 TV 중계를 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미디어화한 스포츠가 잘 안 되는 거죠. 물론 뭐그 영연방권에서는 그래도 봅니다만은 예. 근데 이게 안 맞죠. 예. 그
바둑이라는 이제 그 뭐 게임 혹은 그 스포츠가 있잖아요. 뭐 스포츠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바둑이라는 종목이 예전에는 한 경기 하는데 뭐 정말 옛날에는 한 몇백 년 전에는 뭐 한 보름 걸렸습니다. 한 게임 끝나는데. 한 수를 뭐 5시간 동안 안 두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세기 한 중후반 정도 되면은 하루에 다 끝나요, 일단. 아침에 시작하면은 밤늦게 끝나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좀 줄어서 이제는 한 판이 한 2시간이면 끝납니다. 마치 스포츠와 같죠. 한 경기가 뭐 축구 한 경기 2시간이면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둑도 그 한 판이 프로 기사들끼리의 대국이 한 판이 2시간 내에 끝나요. 그 이유가 뭐냐? 미디어에서 중계하기 좋게 변형한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화한 스포츠예요, 이것도.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뭐 공생관계, 심비오시스라고 해서 공생관계라는 거는 그 같이 사는 거인데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사는 걸 말한다고 했죠. 스포츠가 미디어에 도움을 주고 또 미디어도 스포츠에 도움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스포츠가 미디어에 도움을 주는 사례 그리고 미디어가 스포츠에 도움을 주는 사례라고 했는데 어, 제가 뭘로 예를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스포츠는 미디어에게 무슨 도움을 받냐면은 미디어의 중계가 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가 높아져요. 무슨 말이냐?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스포츠 스타들이. 매일 나옵니다. 그것도 야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TV에 매일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자동적으로 셀럽이 되는 거죠. 셀러브리티.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도 했었죠. 처음에 초창기에 그 스포츠를 이제 TV나 라디오에서 중계를 할 때 구단주들이 걱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중계를 해주니까 굳이 뭐 불편하게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하고 표 사고 뭐 기다렸다가 경기 보고 또 오고 이럴 필요가 없네? 그쵸? 그러니까 굳이 경기장 안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대요. 구단주들이나 뭐 팀 관계자들이. 물론 근데 그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 매일 TV에 중계가 됨으로써 그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그게 더 이익이란 얘기죠. 그게 이제 스포츠가 미디어로부터 받는 혜택이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뭐 TV 중계권료는 예외로 하고 그거는 뭐 나중에 나온 얘기니까 그러면은 그 반대로 그럼 미디어는 스포츠로부터 뭘 받느냐? 무슨 혜택을 받느냐? 도움을 받느냐? 굉장히 안정적인 콘텐츠를 공급받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죠. 프로야구 중계를 이제 매일 하잖아요. 그 케이블 채널에서 뭐 스포티비 이런 데서 매일 하죠. 뭐 일주일에 6일 하잖아요. 월요일 빼고 화수목 금토 일 매일같이 그 일정 수준의 시청률을 담보하는 콘텐츠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생방송으로 매일 달라지는 콘텐츠. 그걸 여러분 제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예. 그런데 매일같이 안정된 시청률이 보장되는 1% 나오잖아요. 그렇죠? 1%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케이블 뭐 유선 방송 채널 100 몇십 개 중에 1% 나오는 채널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TV 그 채널 뭐 혹은 뭐 콘텐츠 프로바이더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 고마운 존재죠. 굉장히 고마운 콘텐츠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습니다. 혜택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연구하는 뭐 미디어 스포트라는 관계 여기 이걸 이제 미디어 스포트를 띄지 않고 쓴다고 했죠. 여기 용어로서 예, 학술 용어로서 이거 웨너라는 학자가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좀 그 여기 또 스포트 미디어 컴플렉스라고 이거는 마치 그 군산 복합체 그러니까 밀리터리 그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그래서 군대와 그 산업이 합친 그 군산 복합체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빗대서 스포츠와 미디어를 합친 이런 컴플렉스 복합적인 개념이 있다 뭐라고 또 어떤 학자가 잘리라는 학자가 주장한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예.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 봤고요. 자 오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뭐 예, 즐거운 주말이니까 빨리 끝냅시다. 예. 자, 아이고 이건 안 했네요. 예. 미디어 스포츠의 진해와 의미 변화. 그래서 이제 이런 미디어 스포츠가 시대를 거치면서 뭐 단순한 과거에는 뭐 뉴스나 정보만 제공했었는데 이게 뭐 경영의 도구가 되고 또 콘텐츠가 되고 심지어는 나중에 어떤 큰 비즈니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스포츠가 이제는 뭐 그냥 하나의 기업이기도 하고 예. 스포츠 비즈니스 혹은 스포츠 산업 자체가 엄청나게 큰 덩어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얘기를 스포츠 산업론 그 초반에도 했었고 그랬는데 스포츠 산업이 뭐 미국 시장 기준으로 거의 그 순위를 따지면 한 8, 9위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산업이라고 했죠. 뭐 자동차 산업, 영화 산업에 거의 비견될 만한 비슷한 수준의 예, 이게 너무 옛날 통계라 그 금액이나 뭐 액수는 좀 까먹었어요 제가. 근데 그 정도예요 하여튼간. 예,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스포츠는 뭐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공놀이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 엄청난 비즈니스,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예. 어, 그리고 이 얘기도 했었죠. 예, 해리포터 영화 뭐 한 편 제작비가 월요일 날 한 경기 프로 미식축구 중계하는 그 중계권료와 맞먹는다. 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수직 계열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스포츠 컨텐츠 혹은 뭐 스포츠 미디어 산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제 그 종합적인 콘텐츠나 어, 이런 쪽의 사업을 같이 합니다. 뭐 디즈니 대표적인 회사죠. 디즈니. 예. 그 디즈니라는 회사가 그 ESPN이라는 그 채널을 갖고 있거든요. ESPN이 미국의 가장 큰 스포츠 케이블 채널이거든요. 채널이 뭐 한 10개 가까이 돼요. 예, 가지고 있는 채널이. 근데 이제 그게 디즈니라는 큰 그 우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의 목표는 이 세상 모든 콘텐츠를 다 모으는 거예요. 자기 그 산하에. 마치 넷플릭스처럼. 예. 그 넷플릭스와 어, 지금 이제 대항하려고 하잖아요. 디즈니가. 근데 넷플릭스는 물론 자체 내 콘텐츠를 그 만들어내는 쪽에 지금 역량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많이 만들잖아요. 뭐, 그, 뭡니까? 옥자 같은 영화, 봉준호 감독의 옥자 같은 영화, 제가 그,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중에 뭐, 로마라는 영화 있거든요. 로마. 예. 그 멕시코, 1960년대 말 멕시코의 사회상을 그린 그 영화가 있는데, 로마라는 영화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 또 뭐,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그, 아이리시맨, 예, 이런 좋은 영화들 넷플릭스에서 많이 만들었죠. 어, 조금 여담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담. 예. 그 킹덤이라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잖아요. 킹덤. 예, 아시죠? 그 킹덤을 만든 그 감독이 예, 김성훈이라는 감독인데 김성훈. 예. 그 제가 아는 형이에요. 예. 그저 어렸을 때 뭐 대학교 1, 2학년 때 그때 이제 제 담배를 많이 뺏어갔던 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형이 굉장히 그 영화판에 늦게 뛰어들었어요. 한 40대쯤에 40이 돼서야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영화를 이제 시작하자 해가지고
그 영화판 연출부 막내 생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생 해가지고, 예, 그 아마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 있죠? 그 이선균하고 그 조진웅이 나왔던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비행기에서 봤습니다. 처음에 한국 올 때, 예, 비행기에서 보면서 이 영화 꽤 재밌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감독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때. 예. 근데 나중에 이제 터널, 그 하정우 나오는 터널 있잖아요. 예. 그 하정우 본명이 참고로 김성훈이에요. 똑같아요. 그 형 이름하고. 예. 근데 하여튼 그 하정우가 나오는 터널을 찍으면서 이제 흥행 감독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혔죠. 그래가지고 이제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킹덤을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 형이 이제 요즘에 좀 너무 바빠져가지고 인기 이제 흥행 감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연락해도 뭐 잘 연락도 안 되고, 예. 뭐 약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예, 저한테 담배도 뺏어가고 막 이랬던 형인데, 예. 그러면서 요즘에 막 전화하면은 막, 예. 내가 다음 주에 뭐 체코 촬영이 있어서 뭐 이런. 요즘은 뭐 안 가겠지만 하여튼간, 예.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하여튼간, 예. 갑자기 옆길로 또 샜죠. 예.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진도 나갑시다. 예. 아유, 20분 만에, 예, 진도 나갑니다. 예. 자,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효과. 어, 미디어가 스포츠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미치나 봅시다. 규칙을 바꿉니다. 어, 이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종목 있잖아요. 농구. 농구가 원래는 20분씩 전반 후반 이게 나눠서 했거든요. 그쵸? 지금도 실제로 그 아마추어 농구나 그 국제 뭐 그 농구 대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NBA는 그걸 쪼갰죠. 네 번으로. 그쵸? 4쿼터로 쪼갰잖아요. 그 이유가 중간중간 광고하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야 이제 중간에 광고하고 미디어가 광고 팔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미디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막 바꿉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유도, 태권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근데 태권도는 그 아마 그 호구나 이런 거에 색깔을 넣어서 구별하겠죠. 그 태권도 학생들 잘 알죠? 예.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유도는 그 흰색과 파란색 도복을 입죠. 두 선수가 따로따로. 예. 그게 옛날에는 그냥 똑같이 하얀색을 입고 했습니다. 경기를. 예. 제가 유도를 좀 오래 했어요. 예. 좀 전혀 안 그렇게 생겼지만 제가 유도를 그래도 중고등학교 내내 했습니다. 예. 근데 어, 유도가 이제 그래서 흰 도복을 두 선수가 입고 막 이게 엉키면은, 예, 누가 누군지도 잘 구별이 안 가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중계할 때, TV 중계할 때. 올림픽 때만 주로 보는데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박용성 회장이라는 분이 그 세계 유도연맹 회장을 했거든요. 한 90년대쯤에, 90년대 말쯤에. 예. 이제 그분이 IOC 위원이었고, 그 두산그룹 회장이었어요, 과거에. 예. 지금 중앙대학교 이사장인데, 예. 그분이 이제 세계 유도 연맹 회장일 때 밀어붙여가지고, 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당시 이제 일본이 그 세계 유도 연맹의 그 전통적으로 강국이었거든요. 그 전통이 있으니까.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했어요. 전통을 깨면 안 된다. 스포츠, 우리 유도의 그 전통이 있지. 어떻게 천박하게 파란 유니폼을 입냐, 뭐, 파란 도복을 입냐.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게 통했어요. 밀어붙여가지고. 예. 왜냐면 중계할 때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구별이 잘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칙도 바꿉니다. 예. 뭐, 그 밖에 얘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농구의 3점 슛이라든가, 예. 그 경기에 점수가 많이 나게 바꾸죠. 예. 끝까지 승패를 알 수 없게 하려고. 예. 그래야 재밌으니까. 박진감이 넘치니까. 그리고 경기 일정 조정은 이제 여기 그 사진에 나오는 뭐 얘는 무수하게 많아요. 예.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워싱턴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 제 수업이 이제 월수금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50분씩 세 번 하는 거예요. 한 과목을. 예. 월요일 날 1시간,
수요일 날 1시간, 금요일 날 1시간. 근데 이제 그 수업이 그 금요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학부 수업이었고요. 그 이제 마치 우리의 그 스포츠 산업론 같은 과목이었어요.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 입문 과목, 예, 그런 거였는데, 그날, 금요일 날, 예, 그 경기가 잡혀 있었어요. 학교 그 홈 경기, 풋볼 경기가, 그러니까 미식축구 경기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라는 큰 학교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흔히 남가주 대학이라고 부르는, 예, 그 좀 유명한 큰 학교죠. 예, LA에 있는 그 사립대학인데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그 학교 명문 학교예요. 예. 그래서 그 학교가 그 제가 일하던 학교를 방문하는, 예, 방문 경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 경기를 ESPN에서 이제 생중계하기로 잡혀 있었어요. 전국 방송으로. 예. 근데 대학 풋볼은 이제 대부분의 경기를 토요일 날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면은 이제 경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시청률이 분산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선택지가 있으니까 자기가 뭐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봅니다. 뭐 로컬 팀을 응원한다든가 이렇게. 근데 금요일은 경기가 몇 개 없어요.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전국 방송으로 중계하면은 시청률이 많이 나옵니다. 한 5%에서 한 뭐 많이 나오면 한 8%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1%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숫자겠습니까? 미국에서 더군다나 5%, 8%면.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 학교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예. 그 전국 시청자들을 상대로, 예, 학교의 뭐 명물이라든가 이런 걸 막 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부터 막 팬들이 몰려듭니다, 학교에. 예, 그 뭐죠, 그 캠핑카 이런 거 타고 막 와요, 멀리서부터. 예.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 이런 데 그 전날부터 그 거기서 캠핑카를 막 채워놓고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러고 있어요. 예. 면학 분위기 진짜 안 좋죠. 예. 금요일 날 수업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오후 수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 벌써 분위기가 학교 분위기가 아닌 거야.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뭐 앰프 틀어놓고 놀고 있고 저쪽에서 막 학교 운동장에서 술 마시고 애들 막 해.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강을 했습니다, 그날. 예. 제가 제 여강에서 휴강 안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애들이 막 주차장에 차가 꽉 차서 뭐 오기도 힘들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예 휴강해요, 뭐 교수님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스포츠, 특히 미디어 스포츠가 뭐예요? 학교 수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이 대학교가 공부하려고 모이는데 풋볼 경기 때문에, 예, 수업을 휴강하네.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 뭐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이.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송사 편의에 맞춰서 그 경기 시간을 조절하는 거 뭐 무수히 많죠, 그런 예는. 예. 그 예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서. 이 사진이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남자 100m 결승전 사진입니다. 여기 손들고 있는 선수는 그 벤 존슨이라고 캐나다 대표였고요. 그 원래 태어나기는 그 중미의 그 아마 섬나라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로 귀화를 했는지 그래서 그 국적은 당시 캐나다였고, 그 바로 뒤에 있는 그 3번 선수, 이 선수가 칼 루이스라고 당시에 둘이 라이벌이었습니다. 100m를 누가 우승할까? 이게 그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당시에. 근데 이 경기를 몇 시에 했냐면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낮 12시에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밑밥을 제가 깔아놨으니까 아실 텐데, 사실 토요일 12시는 한국 그 관람객들이나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보기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더구나 토요일은 당시에는 직장인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요즘은 뭐 주 5일 근무제 다 하니까 토요일 쉬지만 그때는 학교도 나갔어요. 토요일 날 중고등학생들을. 예. 뭐 대학생들은 쉬었지만, 예.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88 올림픽 때, 예. 제가 다녔던 학교가 제가 이제 배명 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서울에서, 예. 그 잠실 그 주경기장에서 가까워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러니까 뭐한 버스 타면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 뭐 이제 동원도 되고 막 그랬어요. 저희 선배들이 그 88 올림픽 개막식에.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뭐
뭐 다른 얘기 할 때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이벤트가 낮 12시에 시작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교과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근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미국 시청자들 보기 좋으라고 그 시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청자들이 딱 저녁 시간에 볼 수 있게 그 프라임 타임에 보기 좋게끔 그래야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당시 그 NBC였는지 ABC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계권을 갖고 있던 회사가 뭐 교재에 나옵니다.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시간에 한 겁니다. 원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주최 측에서 자기가 편안한 시간에 가장 관중 모으기 좋고 그런 시간에 했었는데 이 대회부터 그 미디어 스폰서 왜냐 돈을 제일 많이 내니까 스폰서 말을 들어줘야죠.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뭐 입김이 센 거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기 일정도 조정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기술 개발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뭐 그 중계 방송 기술 이런 게 이제 개발돼서 점점점 사람들이 보기 좋고 뭐 슬로우 모션이라든가 요즘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초고속 카메라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거의 공이 막 움직이지 않듯이 막 애니메이션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태그하는 장면 탁탁탁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한데 그런 기술들이 다 뭐 이런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서 나온 거죠. 그리고 스포츠의 보급과 확산.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데 사람들이 많이 스포츠를 보니까 익숙해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은 그리고 어린이들은 야, 저 형 멋있다. 뭐 저 선수 멋있다. 저 아저씨 멋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롤 모델이 되는 이런 과정이고 대중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업화와 오락화. 이거는 약간 뭐 부정적인 그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스포츠가 돈이 되다 보니까 이제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로만 지나치게 보는 거죠. 그 스포츠가 사실은 뭐 아름다운 경쟁이기도 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인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노력의 어떤 그 궁극적인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좀 무슨 말을 좀 만들기가 힘드네요. 그런데 그게 다 필요 없어 그냥 시청률 어떻게 해야 나와 뭐 이런 거 시청률에만 너무 이제 집착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뭐 비인기 종목은 안 하고 중계 뭐 시청률도 안 나오는데 뭐 하러 하겠어 뭐 이러면서 이제 안 하고 좀 지나치게 그 선정적인 면으로 흐르고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스포츠라고 한다면은 그 선수의 뭐랄까요 기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섹스 어필에 치중한다든가 뭐 이런 그 부작용도 나오기 시작했죠. 미디어가 스포츠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그런 얘기들 다 뒤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을 텐데 지나친 결과 중심주의 이거는 이제 그거죠. 누가 이겼냐 이거죠. 이제 그 스포츠는 사실 그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뭐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떳떳하게 경쟁해가지고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뭐 승자 독식 이긴 사람만 뭐 하고 특히 이제 올림픽 이런 데서 금메달에만 집착하고 은메달 따면은 굉장히 그 마치 뭐 죄진 사람처럼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은메달도 엄청난 그 성과 아닙니까? 세계 2등인데 대단한 거죠. 근데 은메달에 그쳤습니다라든가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한다든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뭐 메달 못 딴 선수들은 뭐 죄인같이 뭐 보도한다든가 뭐 예전에 그 코미디 개그 콘서트에 그 박성광이라는 그 개그맨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뭐 개그나 코미디 뭐 이런 쪽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을 웃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 그 청중들의 그 집중을 이렇게 이끄는 데는 사실 웃기는 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웃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마음도 읽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예, 재주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근데 그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 지금 없어졌지만 제가 좀 좋아하는 그 개그맨들은 그 주로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렇게 뭐 개인기가 뛰어나다든가 예, 이런 사람들보다 어, 아이디어가 뛰어난 개그맨들 좋아하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박영진 예, 이런 사람 좋아하고요. 예. 박성광도 이제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예.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 사람이 그 코너 짜는 거 보면은 어, 굉장히 잘 만듭니다. 코미디를. 예. 근데 이제 그 박성광이라는 개그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서 예.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러면서 예.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날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지나친 결과 중심주의죠. 예. 예전에 그 삼성그룹이 그 기업 광고를 할 때, 예,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그 비슷한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송기정 선수가 1등을 했는데 마라톤에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여러분 누가 2등 했는지 모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등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사실 그것도 예, 지나친 결과 중심주의죠. 예. 뭐 열심히 해서 예, 뭐 좋은 결과를 얻으면 정말 좋은 거고 예. 뭐 그렇지 못해도 뭐 열심히 했으면 된 거죠. 예. 사실 뭐, 말 나온 김에 또 딴 얘기를 하자면 제 딸이 지금 이제 고2쯤 됐어요. 예. 그 외국인 학교를 다닙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걔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한국 학교를 다닐 만큼 그 한국어나 이런 실력이 너무 없었어요. 예. 그 지금도 그 저한테 이제 한글로 문자나 이런 거 보내는 거 보면은 예, 그 거의 그 뭐랄까요? 여러분 그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혹시? 그 시골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워서 이제 그 한글을 서투르게 쓰는 뭐 그런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예, 그 할머니들하고 비슷해요. 그 한글 수준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하여튼간 걔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래서 뭐 전혀 그 공부 뭐 이런 거에 예,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뭐 너 꼭 뭐 100점 안 받아도 되고 1등 안 해도 되니까 괜찮다. 뭐 그냥 뭐 공부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예.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어떤 애가 하숙을 했습니다. 이제 하숙 그 저희 미국 살 때 그 하숙생을 받았어요. 저희 집에 저희 이제 뭐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 예. 근데 이제 그 하숙했던 그 애가 예. 그 브라운 대학을 갔어요. 브라운 유니버시티 그 아이비 리그 대학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그 하숙 맛집으로 예,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 그 브라운 대학을 간 그 애가 있었고 걔 언니가 있었어요. 이제 걔 언니가 놀러 왔습니다. 저희 집에. 예. 이제 그 언니도 이제 그 코넬 대학을 갔어요. 그 역시 아이비 리그 대학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제 그 걔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딸하고. 예. 뭐 공부 재밌어 뭐 어쩌고 이제 얘기한 거죠. 이제 그때 우리 딸이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아마 이쯤 됐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언니랑 예, 저희 딸이랑. 근데 이제 우리 딸이 막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걔한테. 어? 우리 아빠가 공부하지 말랬어. 막 이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렀죠. 야, 일로 와봐 잠깐. 예. 내가 너한테 공부하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랬지. 뭐 그게 그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갔어요.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예. 근데 이제 얘가 지금은 뭐랄까요. 그렇게 이제 컸었는데, 이제 지금은 너무 그 뭐랄까요. 좀 공부에 너무 좀 예, 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그래서 그거 좋긴 한데, 근데 막 그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면은 뭐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예. 그건 제 진짜 진심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이른바 인류대학은 있죠, 당연히. 예. 그리고 뭐 엄연히 서열대학과 이런 건 존재합니다, 당연히. 근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이런 거는 그 자기하고 맞으면 좋은 학교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학교도 자기하고 안 맞으면은 예, 그건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예. 저는 그건 뭐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좀 얘기가 예, 많이 옆으로 샜는데 하여튼간 예. 지나친 결과 중심주의 예. 이게 좋지 않은 건데 이 미디어화 되다 보니 스포츠가 예,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효과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좀 빨리 해야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또 예. 스포츠가 하나의 장르이자 매체로 기능하게 됨. 과거에는 그냥 뭐 단순히 어떤 도구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스포츠 자체가 엄청나게 큰 예, 하나의 매체 비슷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영화나 비디오, 만화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 스포츠 영화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학기 말쯤에 제가 특히 스포츠 영화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뭐 거의 모든 스포츠 영화를 다 찾아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목요일인데 오늘이 녹화하는 날이 목요일 밤인데 내일 이제 금요일 낮에 예, 그 디바를 보러 갈 겁니다. 이제 신민아 이유영 주연의 디바 있죠? 예, 그 다이빙 하는 예, 그것도 보러 갈 거고 뭐 만화 특히 이제 일본에서 일본은 뭐랄까요 오타쿠 문화가 워낙 발달했다 보니까 이 스포츠를 소재로 한 만화도 굉장히 많죠. 뭐 심지어는 배구 만화 하이큐, 예, 탁구 만화, 뭐 이나중 탁구부, 뭐 야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H2 같은 명작이 있죠. 뭐 슬램덩크 농구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스포츠가 뭐 커다란 하나의 장르가 됐죠. 예. 우리나라도 최근에 스포츠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야구 소녀라는 영화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것도 과거 같으면 나오기 힘들었던 영화죠. 예. 그리고,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미디어 자체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발전했고 또 보급도 되고 뭐 이런 내용들 예. 교과서에 나오는 거 쭉 읽어보세요. 이건 뭐 예. 그리고 다음 장. 자, 제일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제 대목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교과서에 보면 뭐 누가 뭘 연구했고 누가 뭘 연구했고 마치 그 성경에 예.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디까지 넣어야 될까 지금 막 고민을 막 엄청 하다가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어, 일단 거기 나오는 뭐 학자들 이름 이런 거는 뭐 외우지 마세요. 예, 그냥 뭐가 있나만 좀 보시고 이제 이거는 그 대신에 무슨 이제 의미가 있냐면은 쭉 봅시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기말 혹은 그 이전에 이제 페이퍼를 하나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주제를 고를 때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어, 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주제를 안 정했을 텐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아,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거야? 뭘 하라는 얘기야? 뭐 감도 안 잡히고 그렇죠. 아, 괜히 이거만 골랐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 그 과제 고를 때 일단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이나 뭐 전화나 예, 제가 성심껏 도와드릴 텐데 일단 이제 저한테 도움을 청하시기 전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제 어,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 하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날. 예. 오프라인 수업 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는 스스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하고, 잘 알고, 내가 했던 스포츠, 뭐 내가 보았던 스포츠 중에 어떤 주제로 쓰면은 이번 학기 이 과제에 좋은 주제가 될까? 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 연구들이 주로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미디어 연구의 일부분으로 하나의 주제로 스포츠를 뭐 택해서 한 적도 있고, 문화 연구 쪽에서 이제 대중문화의 하나로, 한 장르로 예, 스포츠에 대해서
하는 연구도 있고, 사회학에서 스포츠 연구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비판 이론이나 갈등주의적 시선으로 왜 그 스포츠 언론들은 남자 스포츠만 딥다 천지빛깔이로,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로 중계하고 여자 스포츠는 홀대하나, 뭐 이런 거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막 쉬어봐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 스포츠 몇 번 중계했는데 여자 스포츠 몇 번 중계했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연구도 많습니다. 주로 이제 90년대 이때쯤에, 2000년대 이쯤에.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미디어 레프리젠테이션, 그 미디어에서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남자 선수들은 무슨 그 운동 능력, 그쵸? 기량, 이런 거를 강조하는 반면, 여자 선수들에 대해서는 미모, 그쵸? 예, 뭐, 섹스 어필, 이런 거를 주로 어떻게 표현하나, 뭐 이런 연구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걸 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힌트만 드리는 거예요, 일단. 예. 조금 여러분의 막연했던 것이, 아이디어가 조금 구체화되길 바래요, 이걸 보면서. 예. 그리고 미디어 스포츠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거에 대한 양식 연구도 있고, 미디어 스포츠 수용자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시청자, 예. 혹은 뭐 이용자, 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스포츠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이용하고 시청하고 뭐 하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도 있고, 또 스포츠 중계 및 폭력에 대한 연구. 이게 이제 이것도 약간 사회학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스포츠 중계할 때 폭력을 막 방조하고 조장하지는 않나? 뭐 이런 의문. 예. 이런 아주 좋은 의문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는 어떤 이 물음표가 나와야 됩니다. 리서치 퀘스천. 예. 예, 질문. 어? 예를 들어서 뭐 NHL 하키를 보는데 갑자기 막 선수끼리 막 싸워요. 예. 치고받고 싸우는데 심판이 내비두는 거야, 그냥 싸우게. 관중들은 막 환호해. 와, 이렇게. 저거 저래도 되나? 왜 저러지? 예, 물음표. 그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 예. 뭐 아주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 말고 다른 연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꼭 여기서 주제를 골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힌트로 이걸로 보고 한번 이제 가봅시다. 예, 그쵸? 그 다음에 장에서 미디어 스포츠 이용 동기. 그래서 미디어 스포츠를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미디어 스포츠를 이제 소비하잖아요. 말하자면 시청 혹은 소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이걸 하느냐. 이거를 이제 분류해 놓고 이 책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팬십. 여러분이 팬이라서 팬질을 하느라고 그야말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 축구 팬인데 축구를 해. 내가 뭐 강원 FC 팬인데, 경기를 합니다. 당연히 봐야죠. 내가 팬인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내가 이제 유럽 축구를 좋아하는데, 예, 어, 내가 더 알고 싶어요. 그쵸? 원래 뭔가를 좋아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점점 더 알고 싶잖아요. 그쵸? 뭐 어떤 음?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본 어떤 학생이, 뭐 남학생 혹은 여학생이 마음에 들어. 딱 봤는데, 괜찮아, 쟤. 마스크에 가려서 안 보이긴 하지만 얼굴이 내 이상형에 가까워. 그래서 점점 알고 싶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무슨 과인가 이렇게 봤더니, 어, 뭐, 알고 봤더니 태권도 학과야. 그러면은, 태권도 학과야? 태권도 학과에 나 아는 애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지. 해가지고, 예, 물어봅니다. 걔 어때? 뭐, 어느 학교 나왔어? 뭐 이러면서, 예. 뭐, 점점점 알고 싶잖아요. 그쵸? 나만 그런가? 예. 하여튼간, 예. 저는 그런 적 있습니다. 예전에, 20살 때. 예. 30년대나 이래요, 거의.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유럽 축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한다. 보니까 괜찮고 재밌어. 박진감 넘쳐. 예. 근데 보니까, 저 선수는, 저 선수는 어느 나라 선수지? 그럼 뭐,
알고 봤더니 뭐 코트 디부아르래요. 코트 디부아르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야? 뭐 예를 들어서 드록바 뭐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네. 아 이게 아이보리 코스트가 이거구나. 뭐 불어로 코트 디부아르고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였고 같은 나라였구만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점 지식이 넓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학습합니다. 또 이완이라는 거는 그 연기자 중에 김태희 동생 이름이 이완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늘어지는 거예요. 긴장했던 게 이게 풀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완. 근육의 뭐 수축과 이완 뭐 이렇게 수축이 이완인가? 하여튼간 반대인가? 하여튼간 그렇죠. 이렇게 늘어지는 거, 이렇게 풀어지는 거, 긴장했다가 풀어지는 거 있죠. 그게 이완이에요. 근데 이완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그뭐 스트레스 해소라든가 그냥 뭐 긴장을 풀기 위해서 보는 거죠. 스포츠를 이용하는 거죠. 교제, 컴패니언십. 이 컴패니언이라는 게 자체로 뭐 친구란 뜻도 있고 컴파니가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사귀기 이런 뜻이에요. 컴파니언십 하면은 이 친구들끼리 같이 그 경기를 보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뷰잉 파티라고 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제 맥주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파티를 하는 이런 거를 뷰잉 파티라고 하거든요. 뷰 아시죠? 뷰. 뭐 와칭 파티라고는 안 하고요. 이렇게 써요. 뷰잉 파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뷰잉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주 좋은 그 교제의 장이죠.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죠. 뭐 풋볼 경기 할 때, 뭐 슈퍼볼 할 때 이럴 때. 그리고 시간 보내기 비슷한 맥락이죠. 뭐 주말에 뭐, 뭐 어디 나가기도 귀찮고 그냥 누워가지고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앉아가지고 뭐 풋볼 보면서 시간 보내고 저는 이제 진짜 대학 풋볼을 워낙 좋아하니까 미국에서 살 때는 토요일 날은 딴 거 없어요. 무조건 대학 풋볼만 봐요. 세 게임 최소 세 게임을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하루 다 가요, 그냥. 그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카우치 포테이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말. 카우치란 말이 C-O-U, C-O-U? 그렇죠. 이렇게 씁니다. 카우치. 카우치가 이제 이게 우리 소파를 카우치라고 해요, 이제 영어에서. 뭐 소파란 말도 쓰긴 하는데, 카우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카우치 포테이토. 이게 뭐냐면 포테이토가 감자잖아요, 포테이토. 아시죠? 이거 자리가 없네요. 포테이토. 카우치 포테이토가 뭐냐면은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맥주 마시면서 과자 이렇게 먹고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 하루 종일 저거 앉아가지고 그냥 TV만 보고 있고 아휴 저거 게을러 빠져가지고 뭐 이런 느낌 그런 사람을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에 영어 표현에 그래서 카우치 포테이토가 있었다 이거죠. 시간 보내기 그렇죠. 시간 보내기에 뭐 그 스포츠 보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거의 없죠. 그래서 오늘 별로 안 하려고 했는데 벌써 54분 가까이 됐네요. 오늘 좀 이상한 소리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